네, 저희 신간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스몰 토크 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표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과 관련된 문장들 9번이죠.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옮길 생각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볼 텐데 연봉을 더 받는다라는 말이랑 회사를 옮긴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대안에 나오는 이 offer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get an offer, 오퍼를 받는다죠. 보통 다른 회사에서 와보라 이렇게 제안을 해야지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get an offer는 우리 회사로 와보세요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higher salary로 그런 오퍼를 받았을 때 get an offer with a higher salary 이 말이 연봉을 더 받는 곳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대안에서는 아주 쉽게 find better money elsewhere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조건을 찾는다 이런 뜻이죠. better money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돈을 더 주는 곳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에 있는 hold out은 뭘 기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높은 연봉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연봉을 받으면 I'm gone. 그냥 가버릴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옮긴다는 말은 이렇게 I'm gon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leave my current company 지금 회사를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두 번째 대안에 있는 이 quit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거는 회사를 그만두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는데 제 버스가 원어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표현도 이거죠. I'm going to quit. 그만두겠습니다. 물론 앞뒤로 어떤 말을 붙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쓴 단어는 quit이었죠. 그래서 이 quit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표현을 박스 안에 정리를 해봤고요. 밑에 예문 들어볼까요? 9.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changing jobs? Yes. If I get an offer with higher salary, I'm going to quit. 네, 이직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말도 영어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changing jobs? changing jobs라고 하면 됩니다. 먼저 하던 일이 있고 새로운 일이 있고 두 가지 일이 있어야 change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jobs처럼 복수형으로 써야 되죠. 그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 quit을 활용해 가지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제안을 받는다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0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연봉도 중요하지만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장을 원했다. 그래서 뭐뭐가 중요하다라는 말하고 워라밸이 보장된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뭐뭐 is good 이렇게 얘기하면 뭐도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두 번째 대안에 보면 does matter 이렇게 되어 있죠. 이 matter라는 동사가 뭐뭐가 중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 high salary does matter 이렇게 얘기하면 높은 연봉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matter를 주목하시고 세 번째는 그냥 sound nice 근사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라밸은 work-life balance라고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냥 work-life balance가 중요한 게 아니고 good work-life balance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워라밸 보장 이런 걸 말할 때는 good까지 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have a good work-life balance 회사 입장에서는 제공하는 거니까 offer a good work-life balanc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은 워라밸을 가진 상태로 이런 뜻으로 with를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죠. good을 넣어서 표현을 하시길 바라고요. 밑에 예문 들어볼까요? 10. A high salary is important, but I preferred a company that offered a good work-life balance. That makes a lot of sense. Work-life balance can really impact your happiness. work-life balance can impact your happiness 이렇게 얘기했죠.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impact 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1번 문장과 12번 문장은 넘어가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꿈꾸던 직업은 아니지만 만족스럽다 얘기했는데 꿈꾸던 직업하고 그 다음에 일이 만족스럽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되겠죠. 꿈꾸던 직업은 말 그대로 what I was dreaming of 이렇게 동사 dream을 써도 되고요. 세 번째 대안에 보면 my dream posi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I'm not working in my dream position. 내가 꿈꾸던 포지션에서 일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꿈꾸던 뭐뭐 이렇게 말할 때 dream을 붙여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가 있는데 dream car, dream girl, dream job 이렇게 되어 있죠. 꿈꾸던 자동차, 꿈꾸던 여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냥 dream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꿈꾸던 직업은 그 정도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족스럽다는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be satisfied with를 쓰면 되는데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지닌 content도 있죠. 비동사 다음에 content with 뭐뭐라고 하면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뭐에 만족하는 것은 결국 뭐뭐 때문에 please 기쁜 거니까
I'm still quite pleased with my job.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자, 밑에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13. How do you feel about your job? While my current job isn't exactly what I dreamed of, I'm quite satisfied with it. That's good to hear. Sometimes finding contentment where you are is all that matters. 네, 지금 직업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How do you feel about your job? 그랬더니 내가 꼭 꿈꾸던 직업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로 isn't exactly what I dreamed of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지만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A가 한 말에서도 우리가 쓸만한 표현을 좀 찾을 수 있는데 finding contentment where you are. where you are.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all that matters. 중요한 것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죠. contentment 제가 아까 설명드린 content의 명사형이고요. 중요하다는 뜻을 지닌 matter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꿈꾸던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먼저 문장에서 얘기했는데 14번은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죠. 어떤 분야로 진출한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좀 볼게요. 꿈꾸던 일은 dream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고 그래서 세 번째 대안에 보면은 This job has been my dream since childhood. 어릴 때 이래로 내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것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aspire to have this job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aspire라는 동사는 뭔가를 좀 강하게 열망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키죠. 뭔가 되고 싶은 열망 그런 것을 aspire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dream 말고 또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뭐가 되고 싶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진출한다라고 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동사, 구동사죠. get in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get into 무슨 무슨 industry, get into 무슨 무슨 field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야에 진출한다라는 뜻이고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또 진출하는 거니까 enter 같은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쪽 분야에 발을 들이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때 How did you get into this industry? 이렇게 get into를 활용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들어볼까요? 14. How did you end up in your current job? Ever since I was a child, I aspired to have this job, and I put in a lot of effort to enter this field. Great. You achieved your childhood dreams. 네,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end up이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떻게 in your current job, 지금 현재 직업으로 end up, 끝이 나게 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자리에 오게 됐냐라고 할 때 end up 다음에 어떤 포지션인지를 얘기하는 이제 이런 문형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B가 원했던 일이었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15번 문장은 넘어가고 16번 문장 볼게요. 네, 오늘 일 정말 많았다. 직장인들이라면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매우 쉽죠. 그냥 long을 쓰면 됩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이 많아서 오늘 하루가 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 was a long day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좀 묘사적으로 구어 표현처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swamp를 활용하는 건데요. I was swamped 이렇게 얘기하면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일이 너무 많았다는 뜻이고 buried under a pile of work 일더미에 깔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좀 주목을 해서 기억은 하시되 우리가 일상에서 말할 때는 그냥 it was a long day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16. How was your day? It was a long day. I'm exhausted. What made it so long? Work was really hectic, and I had to fill in my coworker who is out of office today.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든 하루였는지 물어봤죠, A가. What made it so long? why를 쓰지 않고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길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hectic이라는 단어 굉장히 정신없이 바쁜 걸 가리키죠. 그래서 일도 바빴고 I had to fill in 어떤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 주는 것을 fill in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를 비운 동료일까지 내가 fill in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long이라는 형용사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B가 한 말 중에서 정신이 없이 바빴다, hectic, 그 다음에 대신해줬다, fill in, 그리고 오늘 자리에 없었다, out of office. 이 표현도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고요. 18번 보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일의 끝이 보인다라는 말과 힘을 내자, 화이팅 하자라는 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볼 텐데
일단 끝이 보인다고 할 때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s in sight.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정해진 표현이죠.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끝나간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고 우리가 거의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말로 We're almost ther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의미로 Just a little bit long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현을 꼭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힘을 내자라는 말도 뭐 우리는 파이팅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파이팅이라는 말은 이제 콩글리시죠.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말이 less power through가 있어요.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자 이런 뜻인데 이 표현은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원어민 제 직장 상사가 잘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less power through.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put this all behind us는 모든 것을 우리 뒤로 둘 수 있다. 결국은 다 끝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just a little bit longer 그러면 다 끝난다 이런 뜻이죠. 예문 들어볼까요? 18. How's the project going?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s in sight. We're almost done. That's great to hear. Yes, just a little more effort, and we can put this all behind us. 네.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끝나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s in sight. 터널 끝에 빛이 in sight,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 just a little more effort, we can put this all behind us까지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인데요. 일은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아서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일이 힘들다고 할 때는 hard, tough, 그 다음에 workload is heavy라는 표현도 있죠. workload는 일 부담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짐을 가리키는 load를 월께 붙였으니까 일 부담을 얘기하고 일 부담이 많다라는 말은 무겁다, heavy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배우는 게 많아서 만족한다 라는 말은 learn a lot, 말 그대로 많이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또 배운다, learn something new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를 습득하는, 얻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의미에서 gain experience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뒤에 이제 좀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even it out for me 이렇게 이 말을 넣었는데 even out이라는 거는 밑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even이 이렇게 평평하고 균등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이 힘든 것과 경험을 얻는 것을 상쇄하면은 결국 평평해진다. 즉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런 말로 even it out for me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들어보면요. 19. Work is tough, but I'm learning a lot here, so it's worth it. Absolutely. Challenges help us grow. 네, 배우는 게 많아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worth it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B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다. Challenges help us grow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grow라는 거는 물론 식물이 자라는 것도 또 아이가 크는 것도 grow라고 하지만 이렇게 경력이 성장하거나 내가 성숙해지거나 이런 것도 다 grow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이, challenge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20번 문장인데요.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람을 느낀다는 말이 있는데 이 보람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challenge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원어민들한테 문서 감수를 부탁을 하면 difficult라든지 그 다음에 problem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단어를 좀 잘 쓰지 않고 challenging 하다고 하거나 problem은 대신 challenge라고 하거나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을 줄이고 챌린지로 통일해서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목을 하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람은 보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reward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sense of reward면은 보상을 해주는 느낌이고 결국 보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ward에다가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rewarding sense라고 하면은 보람이 느껴지는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rewarding sense of accomplishment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reward를 느낀다 이렇게 reward를 명사로 활용해서 보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해도 좋겠습니다. 자, 예문 들어볼까요? 20. How's work going for you lately? I have some challenges, but I love the feeling of achievement after finishing something challenging at work. Me too. The sense of achievement makes hard work worthwhile.
네, 요즘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housework 다음에 going을 쓰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힘들지만 성취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A가 sense of achievement, 성취감이 어려운 일을 worthwhile, 가치가 있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worthwhile이라는 단어도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역시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번 일과 관련된 문장, 20번 문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제를 바꿔서 날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용한 스몰 토크 문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